안녕하세요 여러분, 판타스틱 쭌쌤입니다. 네, 5학년 1학기 국어 나 하고 있었어요. 9단원 여러가지 방법으로 읽어요. 이번 시간에는 필요한 글을 찾아 정리하기, 2시간짜리 수업인데 2시간 이어서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84쪽부터 291쪽까지예요. 필요한 글을 찾아 정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이 부분 어떤 부분들을 골라서 찾아 읽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같은 글을 읽더라도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표시를 하고 요약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려청자에 대한 그런 글에 대한 건데, 상황은 이래요. 규빈이는 고려청자의 조사에 발표하려고 여러가지 글을 찾아보았어요. 규빈이가 어떤 방법으로 읽었을지 짐작하면서 아름다운 비색을 지닌 고려청자를 읽어봅시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비색을 지닌 고려청자 류제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청자는 청자의 빛깔 독특한 그래 잠깐만요, 미안해요. 요거를 지금 잘 봐야 돼요. 규빈이는 고려청자를 조사에 발표하려고 지금 글을 찾아본 거예요. 조사에 발표하려고. 고려청자는 청자의 빛깔, 독특한 장식 기법과 아름다운 형태로 유명하다. 고려청자를 만드시기에는 중국과의 우리나라에서만 질 높은 청자를 만들 수 있었다.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먼저 청자를 만들고 세상에 알렸지만 고려는 청자를 만드는 우수한 기술력과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고려청자는 무엇보다 아름다운 빛깔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청자의 빛깔은 맑고 은은한 푸른 녹색이다. 이는 유약 안에 아주 작은 기포가 많아 빛이 반사되면서 은은하고 투명하게 비쳐 보이기 때문이다. 청자의 색이 짙고 푸른색 윤이 나는 구슬인 비추옥과 닮아있기 때문에 비색이라고 불렀는데, 중국 송나라의 태평노인이 수중금이라는 책에서 고려청자의 빛깔을 비색이라고 부르며 천하 제일이라고 칭찬했다. 청자의 삼간기법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인 도자기 장식 기법이다. 삼간기법은 그릇을 빚고 굳었을 때 그릇 바깥쪽에 조각칼로 무늬를 새긴 다음 검은색이나 흰색의 흙을 메운 뒤 무늬가 드러나도록 바깥쪽을 매끄럽게 다듬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금속공예나 낮은 칠기의 장식 기법으로 쓰고 있었지만 고려 도공들이 도자기를 만들 때 장식에 처음으로 응용했다. 상강기법으로 만든 고려청자는 구름과 항무늬를 새긴 청자상강, 운항문, 매명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청자의 형태는 기존의 단순한 그릇 모양의 형태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청자로 발전했다. 그 당시 고려인들은 대접과 접시, 잔, 항아리, 병, 찻잔, 상자 따위를 비롯해 심지어 베개와 기와까지도 청자로 만들었다. 특히 죽순, 표주박, 복숭아, 원앙, 사자용, 거북과 같이 여러 동식물의 모양을 본떠 만든 향로, 주전자, 꽃병, 연적 따위가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처럼 그릇의 실용성을 넘어 예술적 아름다움을 지닌 청자는 고려인의 생활 속에서 널리 쓰였다. 고려청자는 맑고 은은한 비색으로 유려한 곡선을 강조하며 삼각기법으로 효야적인 아름다운 무늬를 표현한 것이 특색이다. 우리는 이러한 고려청자로 고려인들의 독창성과 뛰어난 기술력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청자를 받아들이면서 그저 모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비색과 독특한 상감기법으로 발전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려청자는 여러가지 모양과 형태의 아름다움을 일궈낸 고려인들의 노력과 열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제 보면은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규빈이가 이 글을 밑줄 그은 부분만 읽었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랬어요. 밑줄 그은 부분이 어떤 내용들로 봐야 될 거예요. 제목이고요, 그치? 독특한 장식 기법과 아름다운 형태로 유명하다. 청자의 색이 짙고 어쩌고 저쩌고. 색깔에 대한 얘기예요, 그쵸? 색깔에 대한 얘기를. 이 기법은 금속공예나 낮은 층의 장식 기법으로 어쩌고 저쩌고. 삼평 기법, 고려청자. 이게 대표적이다. 이 기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처럼 그릇의 실용성을 넘어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생활 속에서 널리 쓰였다. 비색으로 유려한 곡선을 가지고 상관기법으로 효야적인 무늬를 표현한 것이 특색이다. 자, 지금 밑줄 친 부분만 보면은 왜 거기만 읽겠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거 지금 왜 읽은 거예요?
고려청자를 조사해서 뭘 하려고 그런 거죠? 발표하려고 읽은 거죠? 고려청자를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필요한 내용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을 써주면 되겠네요. 조사해서 발표할 때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까? 보기의 낱말을 사용해 규빈이가 읽은 방법을 정리해보래요. 무엇을 가장 멀고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생각했다. 사진을 읽고는 말이 안 되죠? 제목이요? 뭘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가장 먼저 읽을 거니까는 일단 제목이겠죠 아마? 제목을 가장 먼저 읽고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생각할 거고, 글 전체를 다 읽지 않고 무엇을 읽으면서, 사진 아니죠? 중요한 낱말일 거예요. 중요한 낱말을 읽으면서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제목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살펴봐요? 사진, 그쵸? 사진도 살펴보면서 필요한 내용이 있을지 짐작을 한대요. 요거 한번 내용 보자.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인지 알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기보다는 제목을 보고 내용을 짐작하거나 관심 있는 내용을 훑어봐야 해요. 제목을 일단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앞으로 펼쳐질지 짐작해 볼 수 있었죠? 그건 지난 시간에도 했었는데, 그래서 제목을 보고 그 다음 중요한 단어들을 찾는 거죠. 눈으로 빨리 읽어나가면서 여기 글이 너무 길면 그걸 다 쓸 수도 없고 다 요약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쭉쭉쭉 보다가 이 단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콕콕콕콕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만약에 발표한다 그러면 사진 자료도 필요하죠. 여기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사진이 있을까? 활용할 수 있는 사진이 있을까? 보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3번 보도록 해볼까요? 규빈이가 글을 읽은 과정을 살펴보세요. 이 글을 읽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심심해서 읽었어요? 아니에요. 본인이 막 궁금해서 읽은 것도 아니에요. 왜 읽은 거죠? 이건 그냥 빨리 나갈 거예요. 쓸 시간 따로 안 주고 멈춰가면서 하세요. 고려청자를 조사해서 발표하기 위해서죠. 고려청자를 조사하여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규빈이가 고려청자를 조사할 때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이 뭔가요? 자, 필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은 이제 밑줄 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멈추고 잠깐 생각 좀 해보세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밑줄 친 부분 보면 그 고려청자의 색깔 있죠? 비색이라고 불리는 색깔과 상감기법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을 밑줄을 쳤어요. 고려청자의 비색과 상감기법을 설명한 부분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규빈이처럼 글을 읽은 경험이 여러분들이 있나요? 이렇게 필요한 내용만 꼭꼭꼭꼭 이렇게 찍으면서 읽은 적이 있나요? 없다 라고 무조건 쓰지 말고, 여러분들 그래도 그런 적이 아마 5학년이면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한두 번쯤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용을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규빈이가 글을 읽은 과정을 떠올리면서 아름다운 비색을 지닌 고려청자를 다시 읽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읽을 때는, 한번 쭉 읽을 때는 아마도 자연스럽게 필요한 내용만 딱딱딱딱 보면서 읽게 될 거예요. 중요한 단어들만 다시 한번 눈에 들어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필요가 없고 그렇게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패스하게 될 거예요. 288쪽은 내용이 조금 달라요. 글은 똑같아요. 아름다운 비색을 지닌 고려청자인데, 이번에는 외국에서 온 친구에게 고려청자를 알리고 싶어서 지원이가 어떤 방법을 읽었을지 짐작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여기는 뭐가 중요해요? 외국에서 온 친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내용은 똑같아.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외국에서 온 친구는 고려청자에 대해서 진짜 거의 뭐 하나도 아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모르는 사람 많겠지만 외국 친구는 더더욱 모를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중요한 내용만 착착착착 해서 알려줘야겠죠. 어차피 우리가 이거는 읽었던 내용이니까 빨간색 밑줄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되게 많네요. 그쵸? 쭉 눈으로 그냥 보세요. 안 읽을게요. 소리 내서. 여러분 교과서 봐도 돼요. 이거 좀 화면 말고.
굳이 지금 말이 너무 어렵거나 외국인 친구한테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은 뺀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자, 몇 번 한번 볼게요. 어떤 방법으로 읽었는지 생각하며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서 빈칸에 써보세요. 필요한 무엇을 찾으며 읽어요? 내용을 찾으며 읽어요. 중요한 내용이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에 무엇을 그어요? 뭐 너무 쉽네요. 저 밑줄을 그어요. 자신이 아는 내용과 새롭게 한 내용을 비교하면서 읽겠죠? 글의 종류와 읽는 목적을 생각하며 아름다운 비색을 지닌 고려청자를 어떻게 읽고 싶은지 생각해보자 그랬습니다. 고려청자의 특징을 조사해야 된대요. 그래서 4개를 지금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내용을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답이 완전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특징을 조사해야 되니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읽어야 돼. 또 나는 글의 내용에서 의심스러운 부분 꼼꼼히 따져야 하라고 했으니까 앞에는 궁금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읽어야 돼. 생각하면 읽어야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진 않은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해. 그리고 나는 이 글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돼? 지금 고려청자의 특징을 조사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고려청자의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읽어야겠죠. 네. 그 부분까지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291쪽이요. 291쪽 보면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아름다운 비색을 지닌 고려청자의 내용을 요약해보자 그랬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쓴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깐 멈춰놓고요. 그러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빛깔은 맑고 은은한 푸른 녹색, 비추육색을 닮아서 비색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쓴 거랑 비교해보란 얘기예요. 만약 혹시 다른 부분이 있으면 멈춰놓고 쓰면 될 거예요. 상관기법은 뭐예요? 그릇 바깥쪽에 앞에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 여기 있죠. 삼관기법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나와 있었죠. 삼관기법은 그릇의 바깥쪽에 조각칼로 무늬를 새긴 다음에 검은색이나 흰색의 흙을 메운 뒤 무늬가 드러나도록 바깥쪽을 매끄럽게 다듬는 기법. 여기는 대접, 접시, 잔, 항아리, 병, 찻잔, 상자, 베개, 기와 따위 굉장히 많은 곳에 사용하고 있고, 우수성은 유려한 곡선, 아름다운 무늬, 고려인들의 독창성과 뛰어난 기술력, 이런 것들이 우수성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규빈이랑 지원이가 글 읽는 방법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보자 그랬어요. 같은 글을 읽었지만 방법이 달랐어요. 규빈이는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가 글에 있는지 찾아봐야 했어. 그래서 글 전체 내용을 훑어읽으면서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어. 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원이는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가 글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읽었어요. 얘는 좀 훑어 읽었고 얘는 좀 자세히 읽었어요. 그쵸? 그런 차이점이 있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훑어 읽었어요. 얘는 자세히 읽었어요. 오늘은 요 내용 비교하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훑어읽기 방법과 자세히 읽기 방법이 있는데요. 훑어읽기 방법은 일단은 제목을 가장 먼저 읽고요. 그쵸? 제목을 가장 먼저 읽고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생각해야 돼.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글 전체를 다 읽지 않고 중요한 낱말들만 읽으면서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제목뿐만 아니라 무엇도 해요? 사진도 살펴봐요. 네, 그게 훑어읽기 방법입니다. 자세히 읽기 방법은 어때요? 첫 번째, 필요한 내용을 찾으면서 자세히 읽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에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요. 그 자세히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신이 하는 내용과 새롭게 한 내용을 무엇을 해요? 비교를 해서 읽어요. 이거 다 여기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쵸? 여기 나와 있네요. 그쵸? 비교하면서 읽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요한 핵심이 이 두 가지 학생이 이야기한 읽기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수고 많았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자신만의 읽기 방법을 찾아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2시간을 나눠서 해볼까 해요.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제 단원 정리를 하고 9단원도 마치게 되겠네요. 단원이 정말 슉슉슉 지나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요즘에 이렇게 때가 좋지 않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그쵸?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그런데 비까지 많이 내려서 여러분들 가정에 피해 없도록, 학교에 피해 없도록, 네, 꼭 날씨가 괜찮아지고 하루빨리 정상화가 돼서 학교도 매일매일 다 같이 나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